입니다. am보다는 am 플러스 1이 더 크대요. 뭔 말이에요? 그죠?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뒤로 갈수록 더 항의 값도 커지는 증가수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부터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렇게 될 때요. 이렇게 될 때 20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풀어봐야 되죠. 풀어봐야 되지. 얘들아,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그쵸? Sn 더하기 1은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N을 거쳐서 AN 더하기 1까지 더하세요라는 뜻이고요. 그죠? Sn-1은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AN 직전에 AN-1이 있죠. 그럼 그 두 개를 빼란 얘기니까 이거 두 개만 이렇게 남고 뒤에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Sn 더하기 1에서 Sn 빼기 1을 뺀 것은 뭐만 남아요? 그쵸? AN과 AN 더하기 1만 남는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an 더하기 1에서 a의 더하기죠. a의 n 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의 제곱이 바로 뭐다? 그죠? 4an 곱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해봐야 되죠. a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암산으로 가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2an 더하기 1 an이 우변에 있는 요 4an 플러스 1과 만나서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an 더하기 1, an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변이 뭐가 돼요?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의 제곱은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무엇인가는 2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문제에서 증가수열 맞죠? 뒤로 갈수록 더 커진다. 그러면 이건 뭐야?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요 2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맞죠?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다. 아하,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규칙이 2만 더해지면 된다. 즉 무슨 수열이라는 거다? 그렇죠. 등차 수열임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20번째 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알아야 돼? 우리가 공차가 2인 것이 금방 나왔죠. 맞죠? 공차가 2잖아. 왜냐하면 1에서 3이 되는 것은 2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바로 그냥 잡아내볼까요? 공차가 2예요. 맞아, 2. 그러니까 2n 이렇게 시작되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뺨으로써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냥 딱 봐도 1, 3, 5, 7, 9 이렇게 갈 테니 홀수를 일반항으로 갖는 거니까 2n-를 바로 생각해도 괜찮고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째의 홀수는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40 빼기 1을 해서 최종 정답은 39가 되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51번입니다. 공차가 D1, D2 서로 아무튼 두 개가 있나 봐요. 그럴 때 이러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각각 SN, TN.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SN. 그리고 등차 수열이 있는데 BN이라는 등차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TN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등차 수열 합의 구조 기억나시죠? SN과 TN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그렇죠? 바로 뭐다? 그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다시 한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근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거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n 제곱 더하기 bn 꼴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상수항이 없다는 게 또 무엇을 추가적으로 의미하냐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n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tn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n 제곱 더하기 뭐 dn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의 꼴을 갖고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보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n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포맷을 갖고 있다 하는 정도는 일단은 머릿속에 담고 계신 상태에서 그 sn과 tn을 곱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얘들아, sn도 tn도 뭐예요?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즉 뭐야? 그쵸? n을 꼭 필수로 인수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두 개를 곱했더니 n제곱 n-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n제곱의 n-1을 n제곱 마이너스 1을 최대한 쪼개면 n n-1 n-1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이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SN과 TN의 각각은 무조건 N을 인수로 하나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N은 하나씩은 무조건 SN이랑 TN 거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SN과
tn의 상황은요. 일단은 n과 n을 하나씩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1과 n 플러스 1은 둘 다 각각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경우를 나눠보자. 얘가 만약에 n-1을 갖고 있으면 얘가 n 플러스 1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혹은 또는 얘가 만약에 n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얘가 만약에 n 플러스 1을 갖고 있으면 얘가 n-1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생각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지금 sn과 tn을 곱했더니 봐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 그러면은 이 sn과 tn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사실상 각각 무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됐다는 얘기는 이 sn과 tn의 최고차항의 관계는 서로 그쵸 역수 관계여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sn과 tn을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상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역수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n의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sn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k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tn은 k분의 1 역수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죠. 얘가 k가 되면은 k분의 1 역수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상황 이렇게 상황을 한번 나눠봤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억을 보자. an이 n이래요. an이 n이면 an을 요 보이시죠? an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n이잖아. 그러면은 an이 n이란 얘기는 sn은 뭐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 k죠.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그죠? n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an, 즉 an의 합 sn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누구의 케이스란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란 얘기지. 맞나요? n과 n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니까. 맞나?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k가 2분의 1이 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tn의 모습은 2분의 1이 역수니까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되면서 2n,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이 말은요. tn의 생김새는 2n의 n-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2n 제곱 마이너스 2n이란 얘기니까 tn은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누구의 수열의 합이에요? 그쵸?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이죠. 그러면은 bn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바로 잡아낼 수 있죠. 왜요? 최고차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니까 4n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상수항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첫 번째 항의 값이 같다. 그쵸? t1은 b1이 될 테니 그러면 여기다 t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0. 그러면은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여기가 빼기 4가 되어야지 딱 0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맞나? 그러니까 b에는 4n 빼기 4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D1, D2는 뭐예요? 그쵸? 공차예요. 공차는 최고차의 개수의 2배. 맞나? 그러면은 이 SN과 TN이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지만 공차는 어차피 얘는 뭐예요? 그쵸? 2K 2배니까 그럼 이 녀석의 공차는 K분의 2란 얘기야. 그러면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K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냥 K가 약분되면서 4만 남아요. 따라서 무조건 니은은 참이다라고 하는 상황 금방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첫 번째 항의 값이 0이 아니다. 얘들아. 첫 번째 항 A1은 0이 아니란 얘기인데 얘들아 A1의 값은 S1과 똑같잖아. 그쵸? 이건 아시죠? 그러면은 S1이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SN과 TN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1을 넣어서 0이 안 되려면은 요런 케이스는 말이 안 돼요. 왜냐고? n-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항은 n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지금 k라고 하는 뭐예요?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도 없잖아.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항을 특정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디귿은 그냥 보자마자 뭐야 k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항을 구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땡 이렇게 돼서 기억 니은만 참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51번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기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연습하기 좋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52번은 괜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상 별거 아니었던 문제인 거죠. 간단히 볼게요.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삼인 등차 수열 이렇게 만든 것이 2인 등차 수열. 일단은 S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다 더한 거다라고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적당히 항의 번호를 조작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항으로 봐서 공차가 마삼짜리인 거 그리고 또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항해 번호에다가 1, 2, 3, 4를 쭉쭉쭉 대입했을 때가 항해 값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S1, S3 이런 식으로 홀수의 항해 번호를 갖는 거죠. 그러면 S5, S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마삼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은 요 간격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2인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뭐예요? 그치, 여기다가 항해 번호에다가 1, 2, 3, 4를 쭉 집어넣으면 항해 값들이 나오지. 그게 바로 S2, 초록색으로 쓸까? 초록색. S2, 그리고 S4, S6 이런 것들이 이제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만 더 써볼까? S8 이렇게요. 근데 그 차이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 간격이 뭐란 얘기예요? 2라는 거야. 2. 맞나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뜯어보자. S1은 뭐예요? S1은 그렇죠? A1이고요.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죠. 그러면은 S5는 뭐예요? S5는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쓰고 여기 그대로 쓸게요. 여기를 그대로 쓰고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그러면은 요 둘 사이 간격이 마삼이란 얘기는 이렇게 갈수록 여기가 추가되는 게 A2 더하기 A3 그리고 더 추가된 게 A4 더하기 A5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각각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뒤에 붙은 게 이거 빼봐. 이렇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보세요. 그게 바로 마삼이라고 하는 공차가 되는 거잖아.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은 똑같은 거 다 지워지고 남는 게 뭐예요? 그죠? 마삼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지워지니까 A4 더하기 A5만 마삼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항과 어떤 항을 두 개를 더했어. 그런데 만약에 A2, A3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시죠? A2, A3, A4, A5. 여기가 어떤 짝수로 시작해서 연속된 두 개, 즉 A 짝수 더하기 A 홀수는 바로 언제나 마 315구나라고 하는 관찰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죠. S2도 여기 오른쪽 볼게요. S2도 A1 더하기 A2란 얘기고 그 다음에 S4는 그냥 똑같은 거니까 이거에다가 A3 더하기 A4가 더 추가된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S6은 밑에 거에다가 A5 더하기 A6이 추가된 건데 그 차이가 2씩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추가로 더해진 요거 추가로 더해진 얘가 다 얼마란 얘기예요? 각각이 바로 2단 얘기다. 2 맞나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A3 더하기 A4가 2 A5 더하기 A6이 2 그러면은 이거에서 관찰되는 생각은 뭐다? 그쵸? A의 뭐다? 그쵸? 홀수 번호에서부터 그 다음 거 A의 연속된 짝수죠. 그죠? 연속된이 아니라 홀수 다음에 나오는 바로 나오는 짝수 이렇게 된 것은 언제나 2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쵸? A8의 값이라고 해요. A8.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A2예요. A2. 그러면은 이제 지울 건 지울게요. 여기 위에 건 좀 지울게요. 그럼 우리는 A2, A3, A4, A5, A6, 그 다음에 A7, A8까지 가서 내가 찾는 것이 A8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야? A2가 1인데, 잘 보세요. 짝수에서부터 홀수 이렇게 더한 것은 마3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마3이란 얘기죠. A2, A3를 다 더한 거지. 왜냐고?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가 마3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걸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홀수 더하기 짝수가 되려면 2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이렇게 더해가지고 2가 되려면은 그 뒤에 것, 즉 A4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A8까지 계산 실수만 안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두 개 더해서 또 마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마3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답은 뭐다? 그렇죠. 16이 되어야지 끝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과정 52번의 두 번째 생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 충분히 읽어봤고 A8의 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A8의 값은 아시겠지만 S8에서 S7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8번째 항까지 합해서 7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남은 것이 A8 맞죠? 이게 답이야. 맞죠? 이게 답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A, S8과 S7을 구하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야.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요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요거 첫 번째 걸 써보면은 S1, S3, S5, A가 왜 나와? 그죠? S, 뭐야? 5, S, 7. A가, 치매에 걸렸나?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근데 봐봐요. 내가 아까 S8과 S7을 빼가지고 답을 내고 싶은데 S7이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맞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래요? 마삼인 공차가 마삼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여기 간격이 마삼, 여기가 마삼, 여기가 마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S7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S1에서부터 마삼이 3번 누적해서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S1 마이너스 9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니? 근데 S1은 뭐예요? 바로 A1이죠. S1은 A1이니까 맞나? 그러니까 이것은 A1 빼기 보다 S9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S8을 또 찾을 텐데 S8은 뒤에서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써보면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S2, S4, 이렇게 S6, S8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S8이 여기 있잖아. 맞나? 그런데 얘네들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우리가 S8이라고 하는 것은 S2로부터 2가 3번 누적해서 더해지는 거니까 6, 2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봐봐. S2는 뭐예요? S1 더하기 S2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들아. 이렇게. 맞나요? 즉 S7은요. S7은 A1 빼기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S8은 A1, A2, 6 이렇게 3개를 더한 거거든. 근데 내가 찾는 것이 지금 S8에서 S7을 뺀 A8이 답이니까 S8에서 S7 한번 그대로 빼볼까요? 얘들아 S8이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일단 써보자. A1, A2, 6에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S7에 해당하는 A1 빼기 9를 빼면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은 아주 예쁘게 A1이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요? A2 더하기 15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지. 됐죠? 그러니까 A2를 준 이유를 알겠죠? A2가 1일 때. 그죠? 그러면은 A2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은 1 더하기 15가 되어서 16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실전에서는 그냥 아까 선생님 첫 번째 했던 풀이처럼 그냥 이런 생각이 사실 바로 튀어나올까? 그렇지 않다면 뭐 여러 가지가 다 답은 다 좋지만 첫 번째 풀이 과정처럼 그냥 뜯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3번입니다.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럴 때 A1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세요. 이건 사실은 두 가지 풀이 과정이 있는데 일단 아주 순수하게 S1은 곧 A1과 같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의 0제곱 더하기 5가 되니까 1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6이 돼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걸 왜 굳이 썼냐면은 요거를 1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0 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많이 그렇거든. 여러분들 꼭 그렇지 마시고요. 6이라고 꼭 이렇게 요거 빼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A5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잘 모르겠어. 그냥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순수하게 그냥 S5에서 S4를 빼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죠, 이것도. 자, 그러면 5를 넣어볼까? 그러면 2의 4제곱 더하기 5에서 빼기 4를 넣어보면은 2의 세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상수는 그냥 사라지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되고요. 2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8이 A5의 값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6과 8을 더해서 1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조금 투머치한 생각도 드는데 일단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어요?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괄호 열고 공비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아래 n제곱을 기준으로 전개를 해주시면은 아래 n제곱 앞에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 여러분들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됐죠? 자, 그러면은 얘와 얘는 지금 값이 같단 말이야. 맞나요? 선생님이 이걸 잠깐만 A라고 치환을 하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꼴 선생님이 개념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반드시 꼭 했었죠. 그죠? 이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이 만약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이거이면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다가 떠올려야 되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바로 보이죠. 왜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과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항은 S1이 A1이니까 맞죠? 그럼 이 첫 번째 항은 그냥 1인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항 1 곱하기 그리고 공비는 뭐야? 공비는 바로 요 지수 n의 밑 지수 n의 짝꿍인 밑 자리가 그냥 공비의 자리죠. 그러니까 n 밑에 있는 요 밑 2가 그냥 공비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2의 n-1제곱 즉 2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괜찮죠? 맞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얘들아, 이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아주 좋아요. 이건 등비수열이니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만약에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만 다르죠? 그렇죠. 여기 상수항만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항은 서로 다르겠지. 얘들아, SN이 이렇게 생겼을 때의 첫 번째 항은 1인데 이렇게 생겼을 때의 첫 번째 항은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수열의 합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항은 3, 1, 그리고 얘는 3.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야. 하지만 일반항이 만약에 선생님이 두 번째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부터 적용되는 일반항. 맞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두 번째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은 SN에서 SM-를 뺄 거거든요. 이건 원래 우리가 아는 거잖아. 맞지? SN에서 SM-를 빼면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 나오는 건데, 봐봐요. 얘를 가지고 SN에서 SM-를 빼는 것과 잘 생각해봐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SN에서 SM-를 빼는 것은 차이가 없지. 왜요? 어차피 뒤에 붙어있던 상수항은 지워지고 뭐만 가지고 계산이 되게 마련이에요. 앞에 붙어있는 얘만 가지고 계산이 될 테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계산할 건데 그게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이거든.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나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단 말이야. 왜요? 상수항은 어차피 지워지고 뭐만 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고 뭐 자지고 하기 전에 일단은 얘는 뭐예요? 그냥 일반항을 얘로 갖고 있는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버리고서라도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도 그냥 이 모습이잖아. 2n-1제곱.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붙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붙어 있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 계산을 통하는 것은 얘하고 똑같을 것이야. 그런데 이 녀석의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은 그냥 이 녀석이겠지. 어차피 첫 번째 항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플러스 1을 바꾼 이 SN을 가지고 SN에서 SM-를 빼가지고 계산한 것은 곧 얘랑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항이 나는 짝꿍이 사실은 여기 아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부호가 반대인 것이 짝꿍으로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등비수열이잖아. 맞나? 봐봐요. 여기 붙어 있는 게 1이면은 그 다음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등비수열의 모습을 딱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별로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항은 물론 첫 번째 항은 바뀌는 거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어차피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플러스 1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마이너스 1로 바꾼 상태에서 일반항을 바로 잡아버려도 괜찮지. 맞나요? 그게 바로 2가 나올 테니까. 2n-1제곱이 나올 테니까. 계산 이 정도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꼭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지우고 문제 다시 풀어보자. 어차피 A1은요 S1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6이라고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요 A5의 값은 첫 번째 항이 아닌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를 좀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2분의 1 앞에 떨어진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것과 비교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SN을 내가 2분의 1 곱하기 2n제곱 자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로 선생님이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다? 그쵸? 2n제곱 앞에 있는 짝꿍 2분의 1과 그 부호가 반대로 붙어 있는 게 상수항으로 있어야 얘가 비로소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이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1은 무엇의 차이만 있다고요? 그쵸? 첫 번째 항은 다르고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 나오는 값은 똑같다고요. 모습이 맞죠? 왜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때 어차피 상수항은 지워지고 앞에 것만 가지고 계산이 될 테니까.
맞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SN에서 SM-1을 계산하는 것은 곧 뭐가 똑같아요. 그쵸? 그 일반항 잡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눈치를 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얼마지?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그냥 2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즉 A에는요 2분의 1이면서 공비가 얼마예요? 여기 밑에 요 2죠 2. 그러니까 2의 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n-2제곱이라고 물론 어디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이 녀석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첫 번째 항의 값은 당연히 6인데 그죠? 6인데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은 이거를 5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서 등비수열을 만들어 버려서 일반항을 바로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A5의 값을 그냥 여기다 5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5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예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정답은 14다 매한 가지죠. 물론 이거는 너무 간단하잖아. 사실 A5는 S5 빼기 S4를 계산하면 되니까 사실은 선생님처럼 푸는 게 더 과하긴 해요. 인정하지만 값이 조금 복잡해지거나 여기가 항의 번호가 5가 아니라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항을 아예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이해했다면 당연한 게 너무 좋고요. 혹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꼭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54번 SN이 수열의 합이 이거래요.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모르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새로운 어떤 수열의 합이다. 그럴 때 A사를 구할 때에는 다른 고민하지 말고 그냥 S4에서 S3을 뺀다라는 생각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실어봤고요. 4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분의 4에서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분하면 20분의 16 빼기 15가 되어서 정답은 20분의 1이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푸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SN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많은 문제에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든가 등 비수열의 합의 모습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이 생각을 등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뭔가 거기과 어떻게든 연관지어서 SN을 넣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상 SN을 보게 되면은 일단 등차냐 등비냐를 계속 보게 되거든. 근데 딱 봤을 때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빨리 그냥 S4에서 S3을 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다.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너무 간단하지만 한번 문제를 실어봤습니다. 55번입니다. 55번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 손에 잘 가는 걸로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물론 다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자, 첫 번째 생각은 여기가 좀 복잡하죠. 이거 뭐야. 물론 별거 아닌데 그냥 조금 오버해서 이따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텐데 일단은 뭔가 복잡해 보일 때에는요. 너무 색깔이 너무 진한가? 복잡해 보일 때에는 잠깐만 이거를 B라고 하는 모습으로 치환을 좀 해주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시그마 K가 1번부터 N번째까지 BK라고 하는 모습을 가진 수열의 합이 바로 3n제곱 더하기 n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그냥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가지고 BN까지 다 더한다. 걔가 바로 3n제곱 더하기 n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열의 합 1번부터 n번까지 차곡차곡 다 더한 것이 3n제곱 더하기 n 무슨 수열? 그쵸?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일반항 n번째 항 즉 bn의 모습은 뭐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바로 잡을 수 있지. 뭐니? 첫 번째 항이 4고요. 공차가 6인 모습 맞아요?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6이에요. 왜? 공차가 왜 6이에요? 그렇죠? 이 3의 개수 즉 n제곱의 개수 3의 2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차가 6이고 첫 번째 항이 4잖아. 4.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6n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지? 2가 돼야 되는 게 맞겠지. 봐봐. 첫 번째 항이 4가 되려면 일단은 6n 마이너스 2. 맞죠? 그리고 나서 공차가 6. 딱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치환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 치환된 요거는 뭐야? 요거잖아. 요거잖아. 그죠? BK는 A의 2k-1.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n이라고 하는 항의 번호를 활용했지만 결국에는 이 a의 2k-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k 뭐 상관없지 사실 그죠? 2n이라고 하죠. 그치? 항의 그 뭐야?
이거 항의 번호만 K냐 N이냐를 결정해 주는 건데 뭐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가 2n-1은 그냥 뭐다? 이게 bn이 되고요. 이것은 바로 6n-2가 되는 거니까 A의 2n-1은 6n-2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잘 생각이 드는 게 맞고요. 그럴 때 A8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8을 넣어야지 하면서 여기가 8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n이 뭐가 되니 친구들? n이 자연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n은 자연수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럴 때에는 첫 번째 드는 생각 바로 A8은 이게 지금 AN 자체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은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A7과 A의 9를 더해서 2로 나눠야지. 생각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왜냐면은 A7과 A9를 왜 등장시켰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항의 그죠? 홀수 이거 홀수 그죠? 홀수니까 홀수 맞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분의 우리가 A7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n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4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6 24 22 더하기 A9는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이니까 30 빼기 2니까 2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1 플러스 14가 되니까 정답은 25다.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요. 맞나?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다 왔어요. 여기까지 다 왔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8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찾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잘 봐봐. EN-1 여기 EN-1에서 여기 항해 번호가 8이 되려면 억지를 좀 부려보자. n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n의 값이 그쵸? 2분의 9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2분의 9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6n-2에다가 2분의 9를 집어넣어. 6n-2에다가 2분의 9를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답 나오는지 볼까? 39, 27 빼기 2니까 25 나오죠. 답 나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등차 수열은요. 직선이라서 그래요. 직선. 등차 수열은 직선이라서 그래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직선이기 때문에 항해 번호가 꼭 일씩 끊어져 있지 않아도 항해 번호가 조금 달라져도 분수가 그러니까 항해 번호가 조금 달라져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첫 번째 풀이 과정이었어요. 물론 마지막에서 요 A8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항해 번호가 홀수일 때의 모습을 구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꼭 홀수일 때에 쫄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과감하게 n에다가 이렇게 2분의 9 같은 0.5, 4.5를 집어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생각은 오히려 더 단순한데 일단 이걸 한번 그대로 전개해보자. 일단은 AN 자체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대로 이거를 전개해보면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걔가 바로 뭐 3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등차 수열일 거야. 물론 끝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안 썼어요. 물론 뭐 이렇게 EM-를 쓰면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러면은 이 수열의 항 하나하나가 바로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등차 수열의 그 공차가 3의 2배니까 6이네. 그러니까 이 간격이 6이란 얘기거든요. 요 간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야. 요 간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A1부터 A3까지 6이 건너뛰었으면은 원래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등차 수열인데 A3에서 A6까지 6이 이렇게 A1에서 A3까지 6이 건너뛰었으니까 그러면 딱 A2까지는 절반이니까 3이 건너뛰어줘야 되지. 등차 수열이니까 맞나?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A1은 뭐야? A1은 곧 S1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A1 되고 1 집어넣으면 4잖아. 4. 맞나요? 그러니까 A1은 4라고요. 4. 그러면 끝났지. 우리가 A에는 첫 번째 항이 4이면서 공짜가 3이야. 그러니까 3n 플러스 1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맞죠? 그렇잖아요. 공차가 3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 4를 만들어주려면은 상수항이 1로 붙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A8은 뭐예요? 25다라고 하는 것도 금방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파악해도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장되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복잡하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여기 복잡하죠. 그럴 때에는 그냥 치환을 좀 하자.
그럼 이렇게 싹 한번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BK 정도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그마 1번부터 n번까지의 BK라는 것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n까지.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1부터 n까지 차곡차곡 싹 다 잘 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얘란 얘기인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바로 등차수열일 거야. 누가? BK가. 맞나? 그러니까 BK라고 하는 것을 1번부터 n번까지 쭉 더한 거 중에 일반항은 뭐예요? 당연히 BN. n번장이 일반항이죠. BN이 되겠죠.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n번장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이거를 보고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공차가 4이면서 첫 번째 항이 9잖아. 그러니까 4n 더하기 5 이렇게 바로 잡아낼 수 있죠. 첫 번째 항이 9를 맞춰주기 위해서 상수항은 5를 만들어주면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4n 더하기 5다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BK를 선생님이 이게 원래 본 모습이었죠. 이거를 내가 BK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BN은 뭐다? 바로 AK가 아니라 이거죠. 이거 지금 항의 번호로 K를 그냥 N으로만 바꿔준 거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AN분의 4N 빼기 3이 되고요. 걔가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4N 더하기 5다 이런 말이 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A5, A7, A9를 다 구해서 곱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N만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AN은 이것과 이것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4N 더하기 5분의 4N 빼기 3이라고 바로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579를 대입해 볼까? 그러면 A5는 얼마예요? A5는 얼마? 25분의 얼마지? 5, 4, 20 빼기 3, 17 맞나요? 그 다음에 A 여기다 바로 곱해보자. A6은 A7은 여기다 7 대입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을 하게끔 나오겠죠. 4, 28, 33분의 얼마가 되겠니? 33분의 얼마예요?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25 됐죠? 곱하기 그 다음에 9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9를 대입하면 4, 9, 36이니까 41분의 9를 대입하면 33 맞죠? 됐다. 그럼 다 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랑만 남아서 따라서 정답은 41분의 17이다. 이렇게 정답. 뒤에는 그냥 계산이니까 됐고.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뭔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치환하세요. 치환하면은 뭔가 조금 더 간략하게 우리가 사고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뭔가를 치환했어요. 그러면은 시그마 BK 1번부터 n번까지 차곡차곡 다 더한 것이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은 1부터 n번까지 중에서 일반항은 n번장의 모습이 일반항이죠. 그러니까 BN은 바로 여기서 일반항 바로 잡을 수 있죠. 공차가 2의 최고차항 개수의 2배 그러니까 4 그리고 첫 번째 항이 9야. 맞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니까 그러면은 4n 더하기 5가 바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n 더하기 5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거지. 얘가 지금 BK로 치환했기 때문에 BN은 그냥 K 자리에다가 N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분의 4n 빼기 3 걔가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4n 더하기 5입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찾는 AN은 얘가 되니까 그대로 값만 대입해서 나머지 계산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쉽지만 중요한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파악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일 때 이걸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플하죠.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이걸 치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그냥 AK가 예쁘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n번까지 차곡차곡 다 더한 거야. 그럼 우리는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싹 다 예쁘게 다 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써요? 보통 SN이라고 쓰는 거지, 그치? SN. 걔가 바로 로그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좀 복잡하네요. 이거는 무슨 수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등차 등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 때는 그냥 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SN-1을 등장시켜야겠지. 그럼 로그 2분의 n 대신에 n 빼기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기는 n이 되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자리에다가 n-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sn과 sn-1의 값을 알았죠. 모습을 알았죠. 그러면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an 어디서부터 적용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an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뺀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 한번 찢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통째로 가자. 그럼 우리는 로그의 뺄셈은 그렇죠?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이렇게 되고요. 크게 볼게요. 2분의 n 더하기 1 여기 n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n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고 한 번 더 약분되니까 n분의 n 플러스 2만 남네요. 누가? 그쵸? an이. 그러니까 얘가 로그 n분의 n 플러스 2만 이렇게 남는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그쵸? 이걸 계산하래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1번부터 쭉쭉쭉 대입할 건데 여기가 2k가 되기 때문에 A2, A4 즉 짝수번 짝만 다 더한다. 어디까지? A40까지. 22K가 들어가니까 4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A2 더하기 A4 더하기 해가지고 A에 어디 40까지 더하세요라는 뜻이다. 맞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A2, A4 해가지고 A40까지 더할 건데 어차피 A1은 안 건드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찾은 이 AN의 모습은 2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의 번호.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냥 활용해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2, 4를 여기다가 쭉쭉 대입할 건데 어차피 로그의 덧셈입니다.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를 한 번에 잡아내자.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4,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6. 한 번만 더 해볼까? 6을 집어넣으면 6분의 8 이렇게 쭉 가죠. 곱하기입니다. 이 곱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곱해져? 40이 들어가는 거니까 40분의 42까지 곱해질 건데 이걸 다 곱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은 2하고 42만 살아남아서 최종 정답은 로그 2분의 42, 즉 21, 로그 21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SN이 보였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SM-1을 반드시 빨리 등장시켜서 두 개를 빼서 두 번째 장부터 나오는 일반항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들이 계속 사용되니까 사실상 수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로그의 계산이 더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58번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개념 하나 잡고 가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하나 더 가자. 뭐냐면은 우리가 SN이 만약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을 때, 즉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요 SN 즉 A1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다 더한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등차, 그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SN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AN제곱 플러스 BN 개수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에 갑자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C가 붙었습니다. 즉 상수항이 하나 붙었어요. 그럴 때에는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럼 당연히 S1과 S1은 서로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거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요 C가 더 붙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항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항은 다르지만 이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수열을 통해서 봐봐요. 이 수열을 통해서 C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SN에서 SM-1을 빼야지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C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 C는 그냥 삭제되는 걸 보일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SM-를 만들어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B에 n-1 더하기 C 맞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C는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로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이거로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상수항이 없었을 때에도 SM-1,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SN에서 SM-1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 계산 아니야? 이 계산? 똑같지?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SN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냥 SN에서 SM-1을 빼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게 완전히 필요 없는 작업이잖아. 사실상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냥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일반항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맞나? 그런데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은 다를지언정 뭐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그렇죠. 어차피 SN에서 SM-를 빼는 것은 상수항이 없었을 때의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나요? 물론 이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에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너무나 예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그렇죠? 일반항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상수항이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은 상수항이 없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만 있다? 그죠? 첫 번째 항의 차이만 있고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모습은 완전히 같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상수항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상수항을 떼버리고
상수항을 떼어버리고 그냥 an제곱 더하기 bn만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단 그것은 어디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에요? 그죠?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다라는 거지. 첫 번째 항은 물론 따로 첫 번째 항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개념을 한번 잡고 나서 이걸 한번 58번을 보도록 합시다.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얘가 바로 뭐예요? 그죠?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니?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왼쪽도 한번 우리가 치환을 좀 해보자. 요거 치환해야 되죠. 복잡할 때 무조건 치환이야. 이걸 우리가 BK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근데 이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분모는 K고요. 분자는 뭐예요? 1번부터 K번까지 합이니까 편의상 선생님이 또 SK라고 잠깐만 쓸게요. K분의 SK. 맞죠? 자, 그럼 우리는 K분의 SK를 잠깐만 BK로 치환했어요. 맞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가지고 bn까지 다 더한 건데 지금 그 모습이 뭐예요? 저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러면은 상수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요 B1은 어차피 첫 번째 항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어차피 1을 집어넣으면 뭐다? 그렇죠. 4가 되는 건 맞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상수항이 있지만 상수항이 있었을 때에는 상수항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즉 n제곱 플러스 2n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bn 어디?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n번째 항의 모습 즉 일반항은 얘를 가지고 누구? 그쵸?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을 떼어버린 n제곱 더하기 2n만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거는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2죠. n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2배 하니까 2죠. 그러니까 2n 이렇게 시작하고 첫 번째 항이 3이냐? 3, n제곱 플러스 2n은 첫 번째 항은 3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bn의 모습은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10입니다. A10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어떤 수열 A의 10번째 항의 값은 뭐냐 이건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우리가 방금 찾은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찾은 것은 요거 K분의 SK 이걸 선생님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요? BK로 취하는 거니까 일단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K분의 SK라고 하는 것이 바로 BK라고 채워하는 건데 그것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두 가지로 뭐예요? 그렇죠? B1 첫 번째 항은 뭐야? 그렇죠? 4라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4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모습 BN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은 2n 플러스 1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 지금 SK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A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일단 됐고. 지금 K라고 그 항해 번호를 주면 좀 그렇지. 어차피 항해 번호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BK는 K라고 뒀지만 지금 여기서 항해 번호를 N으로 지금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예쁘게 바꾸자. 하고 보니까 좀 별로 안 예쁘네. K분의 SK가 아니라 N분의 SN. 그죠? N분의 SN. 이렇게 N분의 SN. 항해 번호를 n으로만 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bn이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A10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SN 수열의 합은 여기 요거를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게 지금 S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SN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SN은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N 곱하기 BN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바로 B1일 때와 그러니까 N이 1일 때와 그죠? N이 1일 때와 N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Bn은 어차피 1일 때에는 B1은 지금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B1은 4니까 여기 보자. 넘어가자. B1은 4니까 여기다가 S1 여기다 1 집어넣어봐. S1은 뭐예요? 1 곱하기 B1이죠? 1 곱하기 B1 맞나? 그럼 1 곱하기 B1은 4니까 그냥 4가 되는 거야. 맞나? 그러니까 S1은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A1과 같겠지. A1이 4란 얘기야. S1이 바로 보다 A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SK인데 맞나요? 여기 1은 그냥 S1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1이 아닐 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1이 아닐 때에는 지금 2n 플러스 1이라고요. 1이 아닐 때에는 지금 B에는 2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S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이 아닐 때에는 그렇죠? N 곱하기 어디 갔어요? 여기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2n 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찾는 게 뭐예요? A10이야, A10. 그럼 우리가 이제 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 찾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바로 AN 일반항 찾을 수 있지 않니? 왜냐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항이 4. 그리고 그러니까 공차가 4.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뭐란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이 3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항을 4n-1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공차가 4가 돼야 되니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는 보다 A10은 바로 적용할 수 있죠. A10은 39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A10은 당연히 1이 아니니까 여기다 바로 적용해도 상관없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39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자. 빠르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우리가 n에 대한 2차식에서 상수항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첫 번째 항만 다르고 다 똑같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상수항이 없는 게 좋다. 이왕이면 상수항이 없는 게 좋다. 왜? 일반항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잡한 것을 잠깐만 BK로 치환할 건데 BK는 누구예요? K분의 SK였다. 맞나? K분의 SK를 잠깐만 BK로 치환하면은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었네. 그러면 우리는 상수항이 있을 때가 아니라 상수항을 떼버리고 일반항을 찾아도 괜찮지.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BK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잖아. 이거를 시그마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은 4이지만 두 번째 항부터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죠? 일반항이 없을 때의 n에 대한 2차식의 일반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즉 K분의 SK를 이렇게 치환한 거죠. 그러니까 항의 번호를 n으로 맞춰주고요. 그럼 n분의 SN을 내가 bn으로 둔다면 첫 번째 항일 때와 첫 번째 항이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나서 이렇게 SN도 n 곱하기 b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찾는 거는 첫 번째 항은 아닐 거란 말이야. 아니잖아 지금. 맞죠? A10은 보자. 어차피 그냥 주먹국으로 계산해도 S10 빼기 S9를 계산할 테니까 A1, 1이 들어가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 보니까 SN은 우리가 N 곱하기 BN으로 볼 건데 1일 때는 뭐 블라블라 있지만 이건 우리가 관심이 없고 1이 아닐 때, 그죠? 1이 아닐 때는 아까 BN이 뭐였어요? 2N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그죠? 2N,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2N 제곱 플러스 N이니까 이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등차수의 합 맞나? 그러다 보니까 SN이 2N 플러스 1이 2M 제곱 더하기 N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AN을 또 바로 해가지고 10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수열의 합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쭉 하면서 계산은 좀 손이 가지만 뭐 되게 쉽네 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맞아야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복습까지 꼭 이렇게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이 5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이야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요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합 SN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구조상 등차 수열의 합은요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n제곱 즉 n에 대한 2차 항의 개수가 뭐예요? 공차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적당한 개수가 붙어있는 1차항까지 이렇게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가 이제 SN인데 그러면 요 두 번째 개수는 어떻게 찾아주는 거야? 그렇죠? S1이 곧 A1이잖아. 걔가 바로 50이라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50이 되게끔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52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렇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마이너스 2n으로 좀 묶어볼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럼 여기가 n이 되고요.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점점점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실선으로 그리고 나중에 정역이 자연수인 것만 선택해서 관찰하면 되니까 일단 그냥 그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려지니까 그렇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을 통과해야 하면서 0과 26을 지나죠. 그러니까 0과 26을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대칭축은 뭐가 되는 게 맞아요? 13이 되는 게 맞겠지.
맞나?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즉 n의 값, 정의역, 이게 지금 SN의 그래프인데 물론 n은 정의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1, 2 해가지고 여기가 11, 12 이런 식으로 14 이렇게 해가지고 25까지 선생님이 지금 표기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1, 2, 3 얘네들이 바로 정의역입니다. 자연수가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점들의 집합이니까 따다다다당 얘네들이 다 관찰되는 건 아니고요.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 즉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표기할게요. A1 여기 1일 때, 2일 때 해가지고 뭐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15일 때 쭉쭉쭉 해가지고 뭐 25일 때 뭐 이런 것만 관찰이 되는 거지. 뭐 26일 때, 27일 때 이런 것만. 맞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은 전혀 뭐 정의역 자체가 아니니까 음수니까 그냥 그릴 필요도 없고 자연수 부분만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SN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얘예요. 이걸 우리가 풀어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SM 더하기 SM 더하기 1 더하기 SM 더하기 2 더하기 SM 더하기 3 더하기 SM 더하기 4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S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친구들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의 Y 값들이죠. 함수 값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몇 개 더한 거예요. 연속해서 5개를 더한 거예요. 5개.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표기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다다다다당 찍은 것이 그렇죠. 요 S라고 하는 항의 값들이란 말이야. S, K, 뭐 S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들어봐. 연속해서 5개를 더한 것이 최대가 돼야 된대요. 최대. 그러면은 당연히 이 꼭대기에 몰려 있는 5개가 제일 크지 않을까? 걔네들을 더하는 게 가장 크겠지. 뭐 얘네들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맞죠? 그러면은 꼭대기를 포함해서 여기에 또 홀수계잖아. 홀수계. 그러니까 무조건 꼭대기. 그리고 또 이거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명백하게도 어떻게 그래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좌우 2개를 더한 요 5개를 더하는 것이 가장 큰 값이 무조건 되겠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거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5개. 즉 우리는 파악은 했잖아. 5개. 그러면 그것에 뭐를 구하래요? 최대 m을 구해. m은 뭐예요? 바로 시작하는 번호가 뭐냐? 그러면 시작하는 번호는 13. 여기 꼭대기가 m이 13일 때니까 12, 11. 11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59번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와야 되는 것은 등차설의 합 SN을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푸는 이러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의 집을 풀든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SN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